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에서 내분비 대사 관련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허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질환인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단순한 비만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원인이 있어 그럴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에너지 과잉 섭취와 또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서 과체중, 또 체중 증가로 인한 비만 등이 흔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고 또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비만 자체도 여러 가지 대사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는 중요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중 증가를 그냥 단순한 비만으로 생각하고 체중을 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잘 빠지지 않고 또 자꾸 설명이 되지 않게 체중이 증가한다면 혹시 단순 비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질환들이나 혹은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 시간에는 체중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있을 때 의심해 봐야 되는 원인 중에서 호르몬 과분비 질환인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쿠싱 증후군은 인구 100만 명당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발생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체중 증가라는 굉장히 단순한 증상으로 올 수 있고 이 질환이 만약에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면 이와 동반된 합병증들은 굉장히 위중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단히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쿠싱 증후군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 중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또 지속적으로 높게 나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신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코르티졸 과다 분비 질환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였던 하비 쿠싱이 처음으로 이 질환을 발표하였기에 그 이름을 따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대개는 체중 증가를 호소로 처음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증가긴 하는데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되고 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돼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상담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쿠싱 증후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간혹은 또 몸이 붓는 것 같다, 부종을 주소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원인이 또 쿠싱 증후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둥그러지기도 하고요. 목 뒤에 이렇게 혹처럼 지방이 쌓여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비만에서도 볼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단순 비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 있다고 바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중 증가 외에 어떤 증상들이 있다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쿠싱 증후군에서 동반되는 좀 특별한 아니면 특이한 그런 증상이나 징후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보는 단순한 비만과는 좀 체형이 다릅니다. 보통 비만이 있을 때는 몸통 전체적으로 복부뿐만 아니라 엉덩이, 팔다리, 얼굴 다 비대해지는 데 반해서 이런 쿠싱 증후군이 있을 때는 복부 비만은 굉장히 두드러진 반면에 이런 팔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지고 위축되는 형태의 좀 특이한 비만 형태를 보입니다. 복부에 자색 선조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멍이 쉽게 들고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피부에 빨갛게 붉은 반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굉장히 얇게 약해지는 그런 것들도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이제 살이 쪄서 달덩이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즉 안면 홍조까지 동반되어 있다면 이러한 증상들도 좀 더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쿠싱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무엇인가요? 앞서 쿠싱 증후군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과다 분비에 의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체 내에서 그 신장, 양쪽 신장의 위에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부신은 피질과 속질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합성되고 분비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르티솔입니다. 쿠싱 증후군의 원인은 부신에서 혹 같은 것이 발생해서 거기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뇌하수체라는 뇌에 있는 호르몬 기관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거나, 혹은 제3의 엉뚱한 장기에서 이런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는 이런 상태가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신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내인 쿠싱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또 이제 간혹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그 치료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쿠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외인 혹은 의인성 쿠싱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내인 쿠싱 증후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쓸 때는 선택적이고 신중하게 써야 되며,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쿠싱 증후군에서 동반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쿠싱 증후군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여러 가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질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 양상이나 질환들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고, 또 그 심각한 정도도 정말 다양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는 각종 대사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장 비만, 당뇨병, 또 이상 지질 혈증 등이 흔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또 정맥 색정증, 또 부정맥,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고코르티솔 혈증은 근골격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또 그로 인한 골절, 또 근위축증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따라서 심각한 감염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 고코르티졸 혈증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생식기에서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에서는 월경장애나 무월경, 또 여성 남성 공이 성기능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쿠싱 증후군에서는 우울증이나 정신증, 수면장애 등 이런 신경정신 질환 등이 동반될 수 있어서 간혹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이상 소견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자색 선조, 또 안면 홍조, 멍,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증상, 또 탈모, 다모, 여드름, 이런 것들이 또 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동반 질환들 중에서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들은 쿠싱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쿠싱 증후군은 그 원인을 빨리 제거해서 비정상적으로 과한 코르티졸을 정상화시켜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싱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우선은 혈액이나 소변에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과분비 상태가 정말 맞다면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이미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상 검사인데요. 복부 CT라던가 뇌 MRI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 더 정밀한 특수 검사들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쿠싱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까 전에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쿠싱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어떤 혹 같은 것이 만일 부신에 있다면 부신의 혹을 제거하는 것, 뇌하수체라는 곳에 있다면 뇌하수체의 혹을 제거하는 것, 혹은 그 외 엉뚱한 제3의 장소에 또 그런 혹이 있다면 그 혹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혹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혹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도 완벽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시행을 받되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극한 상황에서는 부신이라는 장기 자체를 아예 적출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를 받고 완치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종종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중 증가가 단순 비만이 아니라 심각한 여러 가지 합병증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생소한 질환이긴 하나 만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나 징후가 동반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